네, 오늘 보험 이야기 전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센트 금융그룹 성용진 전문가, 홍진철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돈이 되는 남자, ATM기 같은 남자, 성용진 전문가입니다. 네, ATM 같은 남자, 어떤 남자인지 궁금합니다. 네. 홍진철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용광로처럼 열정을 다하는 뜨거운 남자 홍진철 인사드립니다. 보험 이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요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보험 문의를 참 많이 주셔요. 약도 먹고 있고 원래도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병력이 있어도 보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좀 만성 질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만성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이제 만성 질환 발병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통계 내용을 보면 발병률은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발병 연령도 이제 점점 낮아지고 요즘에는 또 이제 고혈압과 당뇨 또는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일생생활에서 봤을 때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갖고 있으니까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질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약을 많이 먹게 되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만성질환이 있거나 치료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가입이 굉장히 어려우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을 드시고 계셔도 치료력이 있으시더라도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준비 가능하십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딱 3가지인데요. 3, 2, 5입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추가 검사 소견이 없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한 추가 검사 이력이 없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가입 심사보다는 완화된 간편보험의 조건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거나 암으로 인한 치료력이 있으시더라도 말씀드린 3가지 조건에만 충족하신다면 충분히 준비 가능합니다. 진짜 이 3가지 조건만 기억하면은 암 보험도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암 이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험 가입할 때 좀 제약이 있거나 거부당하는 사례도 사실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게 좀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역시 이제 앵커님이 네. 이제 전문가시다 보니까 네. 네, 좋은 질문을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3번째 이제 항목인데요. 암 진단과 암 치료가 종결된 시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암 진단 후 마지막 치료 종결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가입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 치료 종결일로부터 5년이다. 좀 계산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보통 저희가 암 치료 이후 5년이 지나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보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암 진단을 받으시고 2017년 3월에 치료가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에 끝났으니까 2018년, 2019, 20, 21, 22, 즉 2022년 3월이 지나게 되면 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3, 2, 5 이 심사 내용도 잘 기억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준비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보장 구성도 좀 우리가 탄탄하게 챙겨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간편 심사, 이제 유병자 네.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가입 한도가 또 너무 낮거나 이제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을 아무래도 선택하실 수는 없잖아요. 간편 심사 보험도 암, 뇌, 심장과 같은 3대 질병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 특약, 이제 간병인 지원과 같은
효율성 높은 담보들도 동일하게 일반 심사와 마찬가지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매달 보험료가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보험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항상 보장 내용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또 보장 범위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대 질병 진단금부터 이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음. 그럼 가장 우선시되는 암 진단금 보장 범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암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크게 일반암, 유사암, 특정암, 고해감으로 나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반암과 유사암의 보장 범위와 한도입니다. 유사암에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 암이 있는데요. 이 4가지 암을 제외하고는 일반암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대장 전막내암과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분류를 하는지 그리고 유사암의 한도는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항상 보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암의 종류예요. 뭐 몇 개는 4대 암에 들어간다, 뭐 일반암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대장 전막 내암이랑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좀 포함을 하면서 유사암의 한도까지도 크게 가질 수 있는 보험을 잘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요즘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 2대 질환의 보장 범위일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암에 이어서 이제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3위가 바로 뇌와 심장 질환, 즉 2대 질환입니다. 이제 보장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은 대부분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특약만 보통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뇌혈관 질환이랑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도 넓은 보장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은 혈관 질환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뇌와 심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2대 질환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이 만성 질환은 혈관 질환이랑 뇌, 심장 질환에까지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짚어주셨습니다.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이렇게나 좀 중요하다는 거. 사실 이 부분을 놓치는 가입자분들도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 사례들을 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보장 범위도 넓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보험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납입 보험료 부분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을 이제 상담해 보면은 보장 내용, 보장 범위, 그리고 이제 주력 회사 등 이제 각각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월 납입 보험료였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매달 내 통장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보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보장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막상 내 월급에서 자꾸 자동이체 되는 걸 보면은 좀 속상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장은 넓고 또 보험료는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편 심사 보험도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또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일반 심사 보험의 이제 금액에서 할증이 된 금액이 간편 심사 보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해지 환급형으로 하게 되면은 일반 심사 보험과 금액 차이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하면은 조금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팁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무해지 보험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갱신형은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거라서 더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물론 저도 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병자 보험만큼은 예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가 도래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은 납입 주기가 끝날 때까지 일정한 보험료로 지속되게 되는데요. 병력이 없거나 나이가 젊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짜리 갱신처럼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은 50대, 60대 분들이 월 보험료를 낮추는 최선책으로들 많이 선택하고 계십니다.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다. 이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죠. 이렇게 좀 저희가 암 치료력이 있는 분들도 그리고 약을 먹는 분들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님들 한번 오늘 한 내용들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셔도 치료력이 많으셔도 앞으로는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홍진철 전문가가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5 조건만 기억하면 보험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편보험 심사 조건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그리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 치료력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덧붙이자면요. 진단금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장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단 말인데요. 일단 일반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유사암의 한도는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는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보장별 진단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 외에 또 각종 보험과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나도 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분들은요. 서울 지역 번호 02-2128-2610, 02-2128-2610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셔서 실시간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